안녕하세요. 바쁜 하루의 끝, 당신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 성왕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왕위에 오른 위덕왕부터 서동요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무왕까지 백제 후기에 씁쓸하고도 치열했던 기록입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삼국사기의 옛 문장들이 당신을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1500년 전 역사의 숨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위덕왕. 위덕왕의 이름은 창이며 성왕의 맏아들이다. 성왕이 제위 32년에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이었다. 원년 554년 겨울 10월 고구려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웅천성을 공격해왔으나 패배하여 돌아갔다. 6년 559년 여름 5월 초하루 병진의 일식이 일어났다. 8년 561년 가을 7월 신라 국경을 치려고 군사를 보냈으나 신라 군사가 추격하여 패배하였다. 죽은 자가 1천여 명이었다. 14년 517년 가을 9월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17년 570년 북제 후주가 왕을 사지절 시중 차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삼았다. 18년 571년 북제 후주가 다시 왕을 사지절 도독동 청주제군사 동청주 자사로 삼았다. 19년 572년 사신을 북제에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9월 초하루 경자의 일식이 일어났다. 24년 577년 가을 7월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겨울 10월 신라의 서쪽 변방주와 군을 침범하였으나 신라 이찬세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무찔렀다. 11월 사신을 북주에 보내 조공하였다. 25년 578년 사신을 북주에 보내 조공하였다. 26년 579년 겨울 10월 혜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28년 581년 왕이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자 수고조가 조서를 내려 왕을 상계부 의동 삼사 대방군공으로 삼았다. 29년 582년 봄 정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1년 584년 봄 정월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겨울 11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3년 586년 겨울 눈이 내리지 않았다. 36년 589년 수나라가 진나라를 평정하자 전선 한 척이 떠내려가 탐나국에 이르렀다. 그 배가 돌아가려 할 때 왕은 그 편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며 평정을 축하하게 하였다. 고조가 가상히 여겨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백제왕은 해마다 직공을 바쳐 번신의 예절을 지키고 있으며 바다 멀리서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니 짐은 매우 기쁘게 여긴다. 비록 먼 곳에 있으나 한 지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왕이 마땅히 멀리 바다를 건너올 필요는 없으니 이후부터는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모두 면제하노라. 내가 사신을 보내어 짐의 뜻을 알린다라고 하였다. 39년 592년 겨울 10월 지진이 일어났다. 41년 594년 수나라가 왕을 지절 도독동 청주제군사 동청주자사로 삼았다. 45년 598년 봄 정월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9월 왕이 사신 장사 왕변나 등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수나라 군사의 고구려 정벌을 돕겠다고 청하였다. 수고조가 조서를 내려 백제왕이 바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성실한 마음을 지녀 표문을 올려 군사를 내어 돕겠다고 청하였으니 뜻이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이미 사죄하고 짐에게 신하로 복종하므로 이를 다시 토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는 사신을 후하게 대우하여 돌려보냈다. 고구려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 겨울 12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위덕이라 하였다. 해왕. 해왕의 이름은 계이고 위덕왕의 아우이다. 일설에는 위덕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위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이었다. 원년 598년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2년 599년 가을 8월 신라가 동쪽 국경을 침범하였다. 겨울 12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해라 하였다. 법왕. 법왕의 이름은 선 혹은 효순이라고도 하며 해왕의 맏아들이다. 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다. 원년 599년 겨울 12월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 모두 놓아주게 하였으며 고기잡이와 사냥하는 도구를 불태워 버리게 하였다. 2년 600년 봄 정월 왕흥사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을 두었다. 여름 5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법이라 하였다. 무왕.
무왕의 이름은 장이고 법왕의 아들이다. 풍채가 훌륭하고 뜻이 호방하고 기상이 걸출하였다. 법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이었다. 3년 602년 가을 8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의 암악산성을 포위하였다. 신라 왕 진평이 수천 명의 기병을 보내 맞게 하니 우리 군사가 분리하여 돌아왔다. 신라 군사가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오자 좌평 해수가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이끌고 나아가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해수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왔다. 6년 605년 봄 2월 각부에 영을 내려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다. 7년 606년 봄 2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8년 607년 봄 3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아울러 좌평 왕도 등을 수나라에 보내 고구려를 칠 것을 청하였다. 수양제가 이를 허락하였으나 고구려의 뜻을 엿보기 위하여 우리 사신에게 고구려 사신과 함께 돌아가게 하였다. 이에 왕이 국경에 엄중한 방비를 갖추어 놓고 수나라 군사가 출동하기를 기다렸다. 9년 608년 봄 3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수나라 물림랑 배구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였다. 12년 611년 봄 2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수양제가 마침내 고구려를 치자 왕이 신하 국지모를 보내 수나라 군사의 일정을 물었다. 양제가 크게 기뻐하며 지시를 내리고 상서 기분왕 중 성유를 보내어 왕과 함께 군사를 출동시킬 기일을 상의하게 하였다. 가을 10월 신라 가잠성을 포위하여 100여일 만에 함락시키고 성주 찬덕을 죽였다. 13년 612년 수 양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칠 때 왕도 역시 국경에 군사를 엄하게 배치하고 말로는 수나라를 돕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양다리를 걸쳤다. 17년 616년 겨울 10월 달솔 백기를 보내 병사 8,000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19년 618년 군사를 보내 신라 가잠성을 다시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변품이 구원하러 오자 이를 쳐서 패배시켰다. 22년 621년 겨울 10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 고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 위로하고 채색 비단을 하사하였다. 24년 623년 가을 장수를 보내 신라 늑노연을 습격하였다. 25년 624년 봄 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 고조가 조서를 내려 왕을 대방군 왕 백제왕으로 삼았다. 가을 10월 장수를 보내 신라의 6개 성을 쳐서 빼앗았다. 신라 왕 진평이 군사를 내어 맞서자 곧 물러났다. 26년 625년 겨울 11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신라 사신이 백제가 자주 침범한다고 호소하였다. 27년 626년 봄 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6월 장수를 보내 신라 동쪽 국경을 공격하였다. 가을 8월 주제성을 쳐서 무너뜨렸다. 겨울 10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 고조가 사신과 조서를 보내 신라와 맺은 원한을 풀고 각기 영토를 보전하라고 타이르니 왕이 표문을 올려 사죄하였다. 28년 627년 봄 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7월 장수를 보내 신라 서부의 2성을 쳐서 빼앗았다. 8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왕의 조카 복신이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 사람들과 싸웠는데 황제가 사신 조구를 시켜 조서를 보내 힐책하니 왕이 표문을 올려 사과하였다. 29년 628년 봄 2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30년 629년 가을 9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1년 630년 봄 2월 사비의 궁궐을 중수하였다. 왕이 웅진성으로 행차하였다. 여름 가뭄이 들어 사비의 공사를 중지하였다. 가을 7월 왕이 웅진에서 돌아왔다. 32년 631년 가을 9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3년 632년 봄 정월 맏아들 의자를 태자로 삼았다. 2월 마천성을 고쳐 쌓았다. 가을 7월 군사를 내어 신라를 쳤으나 불리하였다. 왕이 생초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겨울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4년 633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 신라의 서곡성을 공격하여 13일 만에 함락시켰다. 35년 634년 봄 2월 왕응사가 완성되었다. 그 절은 물가에 닿아 있었으며 채색과 장식이 장려하였다. 왕은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향을 피웠다. 3월 궁궐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왔으며
사방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물 한가운데에 섬을 쌓아 방장선산을 본떴다. 37년 636년 봄 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월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사비아 북포에서 잔치를 베풀며 논이렀다. 양쪽 언덕에 기이한 바위와 괴상한 돌들이 솟아있고 그 사이에 진기한 꽃과 기이한 풀들이 섞여 있어 그림과 같았다. 왕이 술을 마시며 몹시 즐거워하여 스스로 거문고를 타며 노래 부르자 시종들이 여러 번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이 그곳을 대왕포라 불렀다. 여름 5월 왕이 장군 우소에게 명하여 갑사 500명을 거느리고 신라 독산성을 습격하게 하였다. 우소가 옥문곡에 이르러 날이 저물자 안장을 풀고 군사를 쉬게 하였는데 신라 장군 알천이 군사를 거느리고 기습하여 공격하였다. 우소가 큰 돌 위에 올라가 활을 당기며 맞서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져 사로잡히고 말았다. 6월 가뭄이 들었다. 가을 8월 신하들에게 망해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38년 637년 봄 2월 도읍에 지진이 일어났다. 3월 또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 1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철가복과 조각한 도끼를 바쳤다. 당 태종이 넉넉히 위로하며 금포와 채색 비단 3,000단을 하사하였다. 39년 638년 봄 3월 왕이 후궁들과 함께 큰 연못에서 배를 띄우고 놀았다. 40년 639년 겨울 10월 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금가복과 조각한 도끼를 바쳤다. 41년 640년 봄 정월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나 2월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하기를 청하였다. 42년 641년 봄 3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무라하였다. 사신이 당나라에 가서 소복을 입고 표문을 올려 아뢰기를 임금이신 외신 부여장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현무문에서 애도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먼 곳을 회유하는 도리는 총애하는 명령보다 앞설 것이 없고 생애의 마지막을 꾸며주는 의리는 먼 지방이라고 가릴 것이 없다고 주국 대방군공 백제왕 부여장은 험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멀리서 정삭을 받아들였고 보물을 바치고 표문을 올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였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이 매우 깊다. 마땅히 일반적인 대우보다 더하여 죽은 자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광록대부를 추증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의금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찬란했던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을 담은 기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와 함께 깊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